개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 지역 인천 시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검단 연장선 인천 1호선 계양역에서 서구 불로동까지 총 6.8km 구간 내에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4월 시운전을 하고요. 6월달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2017년에 시작된 공사 그간 진행 사항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김명주 의원님? 네, 그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검단 신도시 교통대책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의 90%를 입주자가 부담을 한 그러니까 신도시 주민을 위한 지하철입니다. 원래 최초 계획은 지금은 이제 취소됐는데 검단 신도시 2단계 지역 대곡동 지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었다가요. 2단계 지역이 지구 지정이 취소가 되면서 전체 사업 구간이 좀 줄어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라역과 검단 신도시 호수공원역 2개만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바뀌었다가 원도심을 위한 역도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이 이어져서 지금은 이제 3개 역으로 오는 6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공사 현장을 방문을 해봤는데요. 공정률이 96%가 넘어섰고 6월 개통에 아직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공정률 95%, 뭐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6월 개통은 문제가 없는데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 개설이 미흡하다, 뭐 여러 가지 논란 이슈가 있다고요? 네, 그 지하철은 이제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3번째 역입니다. 검단 신도시 호수공원역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지하철 개통될 때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역 바로 옆에 보면 옛날 군부대에서 쓰던 사격장 훈련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시설물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출입구 하나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안 된다는 게요. 뭐 차가 가기 어렵다는 겁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된다는 지금은 아예 펜스로 막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도로 자체도 지금 전혀 개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지하철은 개통이 됐는데 지하철역으로 가는 도로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업 주체가 지금 LH인데 이 LH는 도대체 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도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아니 그러니까 도로 개설 안 됐다는 얘기는 이제 뭐 차도 인도 이런 거 구분 없이 아예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은 어떻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도로가 없는데 뭐 그냥 막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역사로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 방문을 한 다음에 이 문제의 좀 심각성을 알고 이제 관계 기관인 이제 LH와 또 시공사인 쌍용건설 그리고 지하철 연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 도시철도 건설본부를 다 관계기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송승환 의장하고 또 지역 무경종 국회의원실 보좌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 마련을 했는데요. 우선은 그 완벽하게 도로 개통은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도 그러면 지하철은 개통이 되는데 주민들을 그러면 이용을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원도심 그 불로지구나. 지금은 이제 가연순마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원도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도로라도 좀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사업 시행자인 LH하고 쌍용건설에서도 수용을 했고 그렇게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통 시기와 함께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중적으로 이걸 관심 가지고 보지 않으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도로 개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동안에 그 지금 LH와 뭐 아까 쌍용건설이라고 했나요? 네. 이게 왜 도로를 연태 개설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서로 핑계만 대고 있는데요. 그 LH는 지하철 공사하는 도시철도 예. 건설본부가 일부 공사를 하면서 점유한 부분을 예. 빨리 인계를 해주지 않아서 착공이 늦어졌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기관을 동시에 같이 부른 거거든요. 근데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냥 핑계일 뿐인 예. 거고 어쨌든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경우를 자기도 처음 봤다 이거예요. 보통 지하철이 더 늦어지는데 지하철이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빨리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예. 해서 제가 화를 좀 예. 강하게 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그거는. 예. 그래서 LH가 좀 적극적으로 좀 국민을 위해서 좀 사업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군부대도 사실은 이게 문제인 게요. 예. 그 사실 지금 요즘 계엄 관련해서 이 군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저게 우리 대한민국의 군의가 예. 의심할 정도로 좀 답답한데 강화 지역 대남 방송도 뭐 예.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대북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지하철역이 생기고 있는데 군부대 시설이 아직도 바로 한 2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역하고 그걸 어떻게 그대로 방치하고 그 부지도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 지금은 대책은 그 임시도로를 만드는 거 외에는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현재는.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임시도로라도 만들어 놓고 이제 차차 도로를 개설해라 뭐 이런 수준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LH나 쌍용건설 입장에서는 공사를 또 하고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눈치는. 그런데 이건 뭐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좀 요구를 했고요. 그 도로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는 버스 노선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버스 노선 부분은 또 인천시에서 두 개의 노선을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예. 도로가 안 되면 그것도 무의미한 거고요. 다만 이제 임시도로라도 개통을 하게 되면 그 두 개의 노선의 버스하고 그래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단 신도시에서 계양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그 아이모드 모드 버스를 6월이면 이제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 인천 1호선 개통하면 이제 면허가 끝나는 면허거든요. 한정 면허인데 네. 이거를 좀 면허를 좀 연장을 해서 지금 버스 노선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검단 신도시 호수공원역으로 모드 버스를 원도심하고 좀 연계하는 부분을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철 의원님, 이런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지하철은 다 완성돼 가는데 도로 개설도 안 되는 이런 모습 보고 오니까 좀 한심하다 답답한 생각도 드는데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뭐 LH 지금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LH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건교위에 있었을 때도 LH 관련돼서 5분 자유 발언도 하고 했었거든요. 예. 저는 이거 LH 관련돼서 좀 이거 역시도 좀 국가적으로 좀 심각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무슨 얘기냐면 LH와 관련된 사업들로 인해서 집단 민원 내지 문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서구 갑지역구만 같아도 갑을만 같아도 청라 시티타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됐지만 루원시티의 중심 3, 4지역 상업지역 그 학교 문제 지금 한두 가지를 나열할 게 아닌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냥 막연하게 LH에 맡겨주고 협상하고 뭐 토론하고 이게 아니라 LH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자치에다가 이관시키고 LH에서 지방자치에서 관리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LH는 마치 사기업처럼 본인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 안 그러면 뭐 숫자적으로 이게 뭐 적자를 본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국시책 큰 사업들은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들인 건데 이러다 보면 결국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LH와 관련돼서는 지금 뭐 제가 시간상 깊게 얘기 못하겠지만 심도 있게 지금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선 인천 강화군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상 후보 그리고 민주당 오연식 후보 이렇게 대진표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까지 보궐선거 뭐 집권당에 대한 뭐 중간 평가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탄핵 전국이다 뭐다 지금 전국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윤재상 전 시의원이시죠. 6대 8대 이제 그 요번에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3선을 그렇죠. 하시는 시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예. 연륜과 경험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 강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강화는 군사 접견 지역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또 해병대 출신이셔요. 그렇죠. 예. 누구보다 항상 또- 빨간 넥타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투철한 또 어떤 그 국가관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기 예. 때문에 능력이나 어떤 경험 면에 있어서는 뭐 저는 타 후보와 했었을 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정국 뭐 이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치러진 강화 보궐선 군수 선거에서도 제가 이제 그때도 좀 강하게 예. 다른 거는 그 선거는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강화만큼은 여기도 뭐 거의 윤재상 후보가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 김명주 의원님 또 거기에는 오연식 전 네. 강화 군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금 시연에 도전하지 않았었습니까? 민주당에서 보는 이번 재보궐선거 의미 그리고 오연식 후보에 대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오연식 후보는요 1986년생입니다. 38세 젊은 후보고요. 강화군 신문리에서 태어나서 8대 9대 강화군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서 이제 강화군 의원을 사퇴를 하고 지금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지방의원 협의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장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화군 최연소 군의원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요. 예. 네, 전문 패기와 또 경력을 두루 갖춘 준비된 일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제가 했고요. 예. 강화의 변화,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강화 군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살기 좋은 강화, 희망찬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오연식 후보의 거의 대변인 수준으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강화군 사실 보수 텃밭으로 쉽지 않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또 아까 최연소 군의원 또 젊은 패기 있는 후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연식 후보 경선 없이도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파격적 전략 공천을 받은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지난 군수선거도 그렇지만은 민주당 사실 난공불락 쉽지 않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번 재보선거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은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 강화군수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보면 한현희 후보가 매우 선전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 강화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희망을 걸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정치 전국이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예. 또 명태균 황금폰 공개가 또 조만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강화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새로운 대한민국과 또 새로운 강화를 열망하는 중도 지지층이 이번에는 확실히 좀 움직여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선거 구도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후보 경쟁력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몰랐다가 이번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네. 그 오연식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호 다번으로 출마를 했거든요. 사실 강화군 지역은 가번 말고는 당선이 안 되는 지역인데 예. 다번으로 출마를 해서 가번 후보보다 더 득표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근데 거기에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요. 국민의힘 후보 가번 후보보다도 더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연식 후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 강화에 계시는 지인분들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오연식 후보 어떠냐? 너무 젊어서 강화에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시내 말고 저쪽 북쪽 지역까지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 잘한다, 일도 열심히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의외네요. 최연소 군의원인 줄만 알았는데 재선 군의원이면서 이게 다번인데도 네. 가번 이겨 또 국민의힘 후보까지 이기고 지금 당선됐다는 네.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기대가 큽니다. 아니 아까 저기 이용창 의원님 잠깐 네.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강화군 전통적 텃밭이니까 이번 탄핵 전국에서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 얘기하셨는데요. 뭐 이번 뭐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 이거를 계속 이제 박용철 의원이 그만둔 거니까 그대로 이제 국민의힘 시의원이 계속 연계돼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뭐 지금 저는 오연식 후보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이분도 젊고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앞서 제가 윤재상 후보님 말씀드린 것처럼 윤재상 후보님도 뭐 워낙 뭐 경험과 연륜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후보의 역량을 떠나서 아주 냉철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항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거는 개항의 이재명 대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민주당으로 누가 공천 나가도 다 당선되는 곳인 거거든요. 강한 또 보수의 전통 텃밭이기 때문에 뭐 후보의 능력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할지라도 여기는 선거가 90점 이상은 다 A등급이 아니라 한 표만 져도 지는 거고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좀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당락이 당선이 된다 안 된다로 하면은 이번에도 보궐선거는 윤재상 후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요즘에 이용창 의원님한테 뭐 질문을 드리면 꼭 항상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얘기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는 여당 보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시기 때문에 여당이어서 그런 것보다도 그 대한민국 국민과 인천의 한 사람으로서 별로 잘 신뢰가 안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씀하신 거 잘 들으면 그 후보 경쟁력은 후보는 오연식 후보가 많은데 그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당선될 수 있다. 윤재상 후보님, 오연식 후보님 다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강화에서는 오연식 후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윤재상 후보를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군의원 하셨다가 시의원 하셨다가 군의원 하셨다가 다시 시의원 하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 게 맞는 뭐 시민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해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했는데도 다 당선이 되신 거예요. 다 되는 거니까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했는데 다 당선이 되신 거예요. 강화군 국민들이 다 선택해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4월 2일 강화군 재보궐 선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한 30초씩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꼭 좀 하고 싶다라는 말씀 각각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창 의원님. 네, 아까 처음 질문했던 사안들 교육 관련돼 가지고 제가 교육위원장이다 보니까 적어도 5분 자유 발언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고 인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은둔형 아이들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제 임기가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요. 교육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우리 이용창 의원님이 당은 다르지만 매우 훌륭한 그 교육 정책이나 또 시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그 시의원 입장으로서 야당이지만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전적 인천 시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